네, 어제 저희는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분류를 하는 거를 해봤고요. 이거를 한 이유는 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에서 하는 그런 그 가중치라던가 선형회계식에서 나오는 가중치라든가 코에피션트죠. 어, 그 다음에 상수함, 인터셉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이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 어, 테라스의 신경망에서 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그 서- SGD 클래시파이를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 다음에 케라스 모듈을 임포트를 해서 케라스 모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나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예측할 때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했었던 데이터셋은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셋이고요. 아이리스, 그 붓꽃 데이터 아시죠? 붓꽃 세 가지 종류가 50개씩 해서 15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었었고요. 특성은 4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타겟 레이블을 가지고 온 다음에 데이터 중에서 컬럼은 2개만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같은 그런 2개만 선택을 했고 그래서 150개의 샘플과 2개의 그 피처를 갖는 그런 데이터 셋으로 저희가 X, 대문자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가 0, 1, 2라고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0, 1, 2라고 하는 숫자로 세 개의 그 붓꽃 종류를 그 의미를 했었었는데 저희는 이진 분류 0과 1로만 분류를 하는 0과 1로만 분류를 하는 이진 분류로 생각하기 위해서 y를 조금 바꿨었어요. 그래서 y를 어떻게 바꿨냐면 0은 그대로 놔두고요. 0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1과 2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1로만. 그래서 세토사가 50개, 그 다음에 벌시컬러와 버지니카를 그냥 하나의 레이블로 묶어서 100개 이렇게 갖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 SGD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할 때는 순서는 그렇죠. 머신러닝 모델 객체를 생성한다. 머신러닝 모델을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 훈련시켜서 나오는 훈련시킨 결과를 가지고서 예측을 한다.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그 SGD 클래시파이어 객체를 생성을 이렇게 했고요. 할 때 선실함수를 로지스틱 로스, 어, 케라스에서는 로지스틱 로스 함수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맥스 이터레이션은 그 가중치들을 계산을 할 때, SGD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갈까요? 그 확률적 경성하강법을 이용해서 그 분류를 하는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선형회계식을 만듭니다. 인터셉트 상수함, 바이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특성들에다가 곱해주는 개수들이 있어요. 코에피션트. 이 개수들을 웨이트, 가중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그 선형회계식을요. 선형회계식을 확률을 계산할 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Z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Z 이렇게 계산된 선형회계식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리스의 붓꽃의 길이와 너비를 알고 있으면 길이와 너비로 선형회기식을 만들어서 요 공식에다 넣으면
시그모이드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리턴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거를 1이 될 확률로 생각을 하자. 그럼 0.5보다 작으면 0이라고 생각하고 0.5보다 크면 1, 레이블 1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분류의 문제, 분류예요. 그 확률적 경사관법은 이때 그러면 이 가중치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그 손실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 가능하면 정확도가 높아지도록 이런 얘기겠죠. 네, 많이 맞추면 많이 맞출수록 좋게 손실 함수가 최소가 되는 이런 가중치들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찾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식에 넣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과정이 여기 있는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과정이 인터셉트와 코에피션트를 찾는 과정인 거예요. 인터셉트는 하나고요. 코에피션트는 두 개가 나옵니다. 왜 두 개가 나오는지 이해하셔야 되죠. 아까 지워버렸지만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는 랭스와 그 다음에 위드스 우리가 두 개만 딱 잘라냈잖아요. 두 개만 잘라냈기 때문에 특성이 두 개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다 곱해주는 코에피션트는 두 개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함은 무조건 하나예요. 상수함은 무조건 하나고. 그래서 인터셉트는 하나가 있는 거고요.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피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는 일이 로지스틱 로스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인터셉트와 개수들을 확률적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으로 찾아내는 과정.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X, Y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개수들을 찾으면 이제는 개수들을 찾았다는 얘기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찾았다는 얘기고, 그럼 그 다음에는 공식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확률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SGD 클래시파이어에서 정확도를 보면 99.3%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거를 저희가 신경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코드를 보시면 인풋, 입력층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입력층과 출력층을 합쳐서 하나의 sequential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고,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요 과정에서 한 거는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인풋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볼게요. 인풋은 여기 있는 두 개를 얘기를 합니다. 인풋의 모양이 원소 두 개를 갖는 1차원별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데이터셋 생각을 해볼게요. 데이터셋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원래 아이리스 데이터는 특성이 4개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중에서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특성을 두 개만 사용을 했었죠. 두 개만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붓꽃을 선택을 하면 첫 번째 붓꽃은 1차원 배열인데 원소가 몇 개인? 두 개인 1차원 배열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블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레이블이 0이냐 1이냐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붓꽃도 보시면 두 번째 붓꽃도 똑같죠. 똑같은 모양으로 두 개의 변수를 갖는 1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셋에서 우리가 신경망으로 들어가야 될 개수가 X1하고 X2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입력층은 원소 두 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고. 어, 신경망에서 하는 일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경사하감법에서 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어, 선형회기식을 만들어서 선형회기식을 만들어서 선형회기식을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어서 확률을 계산하자. 그럼 여기서 출력이 되는 게 확률이 출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확률이 출력이 되도록. 그러면 이 입력된 x1에 곱해주는 가중치가 있는 거고요. 입력된 x2에 곱해지는 가중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데 상수함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 이 그림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이 얘기예요. 가중치가 바이어스가 있고 더하기 x1 곱하기 w1 x1 곱하기 w1 그 다음에 x2 곱하기 w2 이거를 다 더하겠다. 다 더한 다음에 무슨 함수로 결과를 내보내겠다? 시그모이드 함수로 결과를 내보내겠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든 신경망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확률적 경사하감법과 똑같은 구조로 만든 신경망입니다. 굉장히 아주 간단한. 그래서 어, 이런 식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유닛이 몇 개냐면 유닛은 한 개만 있는 거예요. 한 개만 있는 거고 여기서 출력이 나가야 되죠. 그죠? 출력이 나가야 되니까 출력은 우리가 뭘로 만들어야 돼요? 시그모이드 함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활성화 함수라는 뜻입니다. 값을 무엇으로 만들어줄 거냐? 무엇으로 활성화를 시킬 거냐? 이런 의미고요. 거기를 시그모이드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시퀀셜은 얘네들을 연결하겠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을 연결하겠다.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연결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시퀀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요약 설명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어, 그 서머리에서는 입력층에 대한 내용은 서머리를 하지 않습니다. 입력층에 대한 거는 서머리를 하지 않고요. 입력층 다음부터 나오는 그 레이어에 대해서만 요약을 해주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여기 있는 출력층밖에 없어요. 그죠? 어,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아웃풋 쉐입. 아웃풋 쉐입은 2차원 배열이란 뜻이에요. 2차원 배열. 지금 쉐입이 튜플로 되어져 있고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럼 2차원 배열. 이게 앞에 있는 게 행의 개수, 뒤에 있는 게 컬럼의 개수인 거예요. 아, 근데 행의 개수는 지정이 안 돼 있죠. 행의 개수는 지정이 안 돼 있고 컬럼의 개수만 한 개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의 개수는 왜 지정이 안 돼 있냐면 들어가는 데이터에 따라서 나오는 값의 개수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어, 데이터 한 개가 들어가면 확률 한 개가 나오는 거고요. 데이터 두 개가 들어가면 첫 번째 샘플에 대한 확률, 두 번째 샘플에 대한 확률이 나오겠죠. 150개의 샘플이 이 신경망으로 들어가게 되면 150개의 확률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차원 배열인데
확률 한 개만 출력하면 되잖아요. 이진 분류에서는 두 개의 확률을 리턴할 필요가 없어요. 1이 될 확률만 리턴을 해주면 0이 될 확률은 1 빼기 1이 될 확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확률 하나만 리턴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컬럼의 개수는 한 개예요. 그리고 앞에 행의 개수가 지정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는 샘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그 옆에 파라미터 개수가 3개다. 요것도, 어, 아셔야 돼요. 신경망을 훈련시켰을 때 찾게 되는, 신경망이 찾아주는 값들이 몇 개냐는 뜻이에요. 신경망이 찾아주는 값이 바이어스, 그리고 웨이트. 이거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3개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탈 파라미터의 개수는 3개고 훈련을 통해서 찾는 것도 3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지워버렸네요. 네, 그렇게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모델을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은 신경망을 어떤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점수로 해서 어떤 점수가 가장 좋아지도록 할 건지, 그죠? 예. 그래서 손실함수를 어떤 근거로 최적화를 할 건지, 그리고 최적화할 때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를 할 건지를 설정해 주는 과정이 컴파일이에요. 그럼 이거를 설정해주면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키면 이 설정된 내용에 따라서 개수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신경망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 손실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했는데 SGD 클래시파이어에서 뭐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로지스틱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모델을 평가하는 근거는 정확도다. 정확도인데 이진분류의 정확도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 훈련시킬 때는 당연히 훈련 레이블, 데이터셋하고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두 개를 주셔야 정확도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훈련하면 되고, 에포크라고 하는 과정은 지워버렸지만 그 전체 150개 세트가 있었죠. 여기가 150개가 있었는데 이 150개를 150개를 아까 만든 신경망에 넣어서 W1, W2, 그다음에 W0 이런 것들을 찾겠죠. 예, 찾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해라. 150개를 한 번 다 넣은 게 그게 F크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여기 있는 샘플들을 랜덤하게 섞어서 다시 넣고 또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고 이런 과정. 그래서 150개 샘플을 다 사용하는 게 하나의 에포크예요. 네, 그런 과정을 10번 반복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에포크에서는 정확도가 얼마였고, 손실이 얼마였다. 두 번째 에포크에서는 정확도가 얼마였고, 손실이 얼마였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반복하면서 10번의 에포크가 지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정확도가 대략 한 98, 9% 정도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에포크에서 마지막 에포크에서 찾은 웨이트들로 확률을 계산했을 때 이런 점수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신경망 모델에서 찾은 파라미터들은 웨이츠라고 하는 변수, 모델에 있는 웨이츠라고 하는 변수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위쪽에
약간 요 서머리랑 같이 보시면 돼요. 댄스층 하나밖에 없죠. 댄스층 하나밖에 없고요. 이름이 여기 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댄스라고 되어져 있고, 파라미터 3개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어, 이름이 댄스라고 되어 있어요. 시퀀셜의 댄스 클래스다. 시퀀셜의 댄스 클래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행이 2개고, 컬럼이 하나인 2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값은 이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W1, 그다음에 얘가 W2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는 원소 한 개짜리 1차원 배열이라는 뜻이죠. 원소 한 개짜리 1차원 배열이고 거기는 숫자 하나 있어요. 얘가 W0예요. 그러니까 평면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해 보시면 X1, X2 뭐 또 있겠죠. 예. 그냥 일단 한 개만 생각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샘플 한 개만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이리스의, 네, 이게 GP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런타임 연결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자꾸자꾸 이런 경고가 이렇게 뜹니다.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2개만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W1, W2, 그 다음에 더하기 W0. 자, 이 행렬식 계산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하죠? 요렇게 곱하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선형회기식,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렬 곱셈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W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네.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 데이터셋에 곱해줄 수 있도록 행렬의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그 파라미터들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예측 레이블을 찾았고, 그 다음에, 어, 이런 값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정확도를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여기 이벨류에이트 보시면 99.3%라고 나왔어요. 99.3%. 그리고 실제 이게 예측 레이블들 보시면, 원래는 0이 앞에 50개가 전부 다 0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1이 섞여 있는 거를 보시면 한 개 내지는 2개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여기 evaluate에서 보여집니다. 자, 밑에는 저희가 은닉층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은닉층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점수가 좋아질까 만들어 봤는데 어제는 99%가 나오는데 오늘은 또 66%가 나왔어요. 이유를 네, 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네, 저도 66%가 나오네요. 어제랑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수령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수령을 하지 않아서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값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데이터는 너무 작은 데이터 사실 은닉층이 필요 없는 건데 은닉층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했었던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보죠. 자,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보시면 인풋이 있고 댄스가 있고 시퀀셜을 만드는데 인풋, 댄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다라는 코드를 보시면 이 신경망은 이렇게 만든 거겠구나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 그려지셔야 돼요. 자, 입력층이 2개가 있죠. 입력층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냐면 X1, X2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연결되는 댄스층 볼게요. 첫 번째 연결되는 댄스층에 유닛이 두 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유닛이 두 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는 게 세 번째 댄스층이 유닛이 한 개가 있대요. 그럼 이렇게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자, 얘네들을 전부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음, 요거를 먼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여기를, 음, 여기를 입력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가 숨어 있는 은닉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출력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력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첫 번째가 여기로 들어가요. 첫 번째 변수가. 두 번째 변수도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갈 때, 첫 번째 유닛으로 들어갈 때, 이 변수 값에 곱해주는 가중치가 있어요.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가 첫 번째 유닛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 곱해주는 마찬가지로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 인덱스는 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쓸게요. 음.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연결이 됐죠. 두 개의 입력값이 첫 번째 유닛하고 연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입력값이 두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값도 두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 두 번째 유닛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 곱해주는 값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는 이 두 번째 변수에 곱해주는 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유닛은 또 무엇을 더해줘야 되냐면, 가중치를 더해줘야 되고요. 0이라고 써야 돼요. 그냥 1, 0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 더해주는 가중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더해주는 가중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요, 여기서 합계 만들면, 아까 이런 공식대로 이런 공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XW,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출력은 뭘로 내보내는데요? 여기서 출력을 내보내는 것도 시그모이드, 여기서 출력을 내보내는 것도 시그모이드, 이렇게 내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내보내겠다는 얘기고. 액티베이션 함수 때문에 성능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 연결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연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어, 마지막 층으로 연결을 한 게, 어떻게 연결을 한 거냐면, 여기서 나온 출력을 마지막 층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뭐예요? 어, 여기에도 곱해주는 값이 있겠죠? 여기에도 곱해주는 값이 있겠죠? 여기에 더해주는 값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 선형회기식을 만든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로 확률 값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거다라는. 그래서 서머리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첫 번째 댄스층에서, 첫 번째 댄스층에서 파라미터 모델이 훈련을 통해서 찾게 되는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냐면, 가중치가 4개,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2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층에서 찾게 되는 모델 파라미터가 가중치 2개, 바이어스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고, 이 각각의 층에서 요 층이죠. 은닉층에서 이 은닉층에서 내보내는 출력은 내보내는 출력은 이거잖아요. 그죠? 출력값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컬럼의 개수가 2개. 행의 개수가 미지정인 거는 들어오는 샘플에 따라서 샘플이 1개가 들어오느냐, 10개가 들어오냐, 150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행의 개수는 달라질 거고 출력값은 2개가 되는. 그 다음에 마지막 출력층을 보시면 마지막 출력층에서는 마찬가지로 출력값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선, 그죠? 그래서 출력값은 하나다. 이렇게 모양이 보여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컴파일을 했어요. 컴파일을 하고 피트하는 메서드 똑같죠. 그리고 밸류들을 이렇게 웨이트 찾았어요. 자, 여기서도 이거 유심히 보시면은요. 여기 유심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자, 여기가 댄스 1층. 그 다음에 여기가 댄스 2층. 댄스 1층이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하나. 상수항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가 또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인데 댄스 2층은 이게 댄스 1층이에요. 댄스 1층은 가중치가 이렇게 4개가 있고 바이어스가 2개가 있어요. 바이어스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댄스 2층은 이렇게 가중치가 2개가 있고 바이어스는 1개가 있어요. 여기 모양만 보셔도 이거를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이런 숫자들이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어제랑은 다르게 전부 다 1로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층을 조금 잘못 만들었을 수 있고요. 액티베이션 함수를 잘못 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기 때문에 확률적 경사 랜덤 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불안하게 훈련이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64%가 나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정리되셨습니까? 정리되셨어요? 어제 했었던 거 기억 새록새록 나세요? 어, 네. 자, 그러면은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오늘은 이진 분류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네 개, 네 개 특성을 모두 사용한, 사용한, 어, 다중 클래스 분류. 아이리스에서예요. 아이리스에서 네 개 특성을 모두 사용해서 0, 1, 2를 분류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할 겁니다. 이걸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코드 중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하고 타깃이라고 하는 변수 아직 실행을 했으면 남아 있겠죠? 남아 있겠죠? 변환 없이 XY 변환 없이 데이터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5.1, 3.5, 1.4, 0.2. 1차원,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그게 쭉 이렇게 보시면 몇 개? 15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기억나시죠? 이게 일단 쉐입만 먼저 찍을까요? 쉐입만 먼저 찍으면 이거는 뭐냐면 샵. 150개의 샘플, 아이리스 샘플이 있는 거고요. 4개의 피처들이 있는 거예요. 몇 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타겟 쉐입은요? 그냥 1차원 배열입니다.
150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50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유니크로 볼까요? 엠파이점 유니크 이렇게 이렇게 하고 타겟 그리고 리턴 카운트를 추르로 주시면은요. 0, 1, 2라고 하는 세 개의 레이블이 있고요. 세 개의 레이블이 있고 각각 0도 50개, 1도 50개, 2도 50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우선 SGD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SGD를 여기다 제목을 조금 할까요?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자, 요 데이터와 타깃을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뭐 요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까지만 딱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신경망 만드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 SG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SGD classifi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로스 함수가 여기 기본값이 힌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힌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로그 로스로 바꿔줄게요. 로그 로스로 바꿔주고요. 랜덤 스테이트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페널티, 규제나 알파는 규제의 크기죠. 그 다음에 에런 레이시오는 그 L1, L2,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였더라? L1과 L2를 합친 게 아, 엘라스틱. 엘라스틱. 감사해요. 엘라스틱 내실 때 에런의 레이쇼를 뭘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다 기본으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객체 생성을 했으면 얘를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훈련시킬 때 X는 데이터, 이게 2차원 배열이니까. 그 다음에 Y는 타겟, 이게 1차원 배열이니까.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훈련을 시켰죠. 그럼 훈련을 시켰으면 뭘 찾았을까요? 우선 인터셉트들을 찾았겠죠. 인터셉트가 몇 개가 나왔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들이 나왔겠죠.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되게 많아졌죠. 되게 많아졌어요. 자, 우선 자, 이것도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요.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 Z를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다가 어, 여기다 값을 만들어서 넣으면 얘가 0부터 1 사이의 값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특성이 몇 개 있었어요. 특성이 4개 있었잖아요. 4개.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이렇게 4개가 있었죠. 맞아요? 4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꽃잎의 길이에 곱해주는 가중치 있어야 되고, 그죠? 꽃잎의 너비에 곱해주는 가중치 있어야 되고, 꽃받침 길이에 곱해주는 가중치 있어야 되고, 꽃받침 너비에 곱해주는 가중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중치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거기다가 상수항 하나 더 해줘야 되겠죠? 바이어스를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형 회귀식이 바이어스가 1개, 상수항이에요. 그 다음에 특성이 1부터 4까지 4개, 4개, 변수가 4개가 있고, 각각의 변수에 곱해주는 가중치.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 가중치가 4개가 나오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죠? 아, 상수항은 3개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예. 가중치가 4개인데 그 4개짜리가 3개가 있어요. 어. 4개의 가중치를 갖는 게 3개가 있고, 가중치도 3개씩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 이거는요, 확률을 가중 클래스 분류잖아요. 우리는 0이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클래스 0이 될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고, 클래스 1이 될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2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세토사가 될 확률, 그 다음에 벌시컬러가 될 확률, 버지니카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 개의 확률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개의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률 계산식이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시그모이드 첫 번째, 시그모이드 두 번째, 시그모이드 세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0이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1이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2가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은 이거예요. P0는 뭐냐면 0과 0이 아닌 어, 0이 될 확률. 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진 분류했었잖아요. 0과 0이 아닌 거 이렇게 분류했었죠. 그 확률. 그 다음에 P1은 1과 1이 아닌 걸로 나눌 확률. 1과 1이 아닌 걸로 나눌 확률. 그 다음에 P2는 2와 2가 아닌 걸로 나눌 확률. 그러니까 2가 될 확률.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0과 1 사이에 있는 값, 얘도 0과 1 사이에 있는 값, 얘도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음. 그럼 전체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P를 P0 더하기 P1, P2 요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은요. 얘는 0과 1 사이의 값이죠. 얘도 0과 1 사이의 값이죠. 얘도 0과 1 사이의 값이죠. P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0과 3 사이에 있는 값일 거예요. 맞아요. 얘는 확률로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또 P 하니까, 뭐, 뭐라고 할까? 아, 기호를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이렇게 모자를 씌울게요. 모자를 씌울게요. 얘를 P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다 더한 값으로 P분의 P0. 이걸 다 더한 값 있죠. 이거를 다 더한 값 있죠. 이거를 다 더한 값을 P분의 P0, P분의 P1, P분의 P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0이 될 확률, 얘를 1이 될 확률, 얘를 2가 될 확률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 더하면 1이고, 그죠? 그리고 최소값은 0이고. 0과 1 사이에 확률이 된다라고 하는 그 확률의 개념에 맞잖아요. 그죠? 이게 다중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확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주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주죠. 근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0이 될 확률, 그리고 나머지 아닌 거, 이진 분류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진 분류에서만. 음.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세 개의 어, 시그모이드 1, 시그모이드 2, 시그모이드 3가 있을 거예요. 어. 얘네들을 다 더한 거를 S라고 하면, 글씨가 너무 지저분하네요. 네. 확률은 P, 어, 1이 첫 번째 확률은 S분의 시그마 1, 두 번째 확률은 S분의 시그마 2,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 그러면은 세 개의 확률을 다 합치면 1이 되고, 어, 그리고 모든 값들은 0과 1 사이에 있고, 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확률을 소프트맥스라고 얘기를 해요. 소프트맥스. 그래서 여기가 4개가 필요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첫 번째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0이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4개의 가중치와 한 개, 음, 한 개의 그, 바이어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네 개의 가중치와 또 다른 바이어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네 개의 가중치와 또 다른 한 개의 바이어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찾은 거예요. 얘네들. 이제 얘네들을 찾았기 때문에 예측값은 이제 금방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프리딕, 프리딕트라고 할게요. 프리딕트는 그냥 프레드라고 할까? 얘는 sgd.predict 이렇게 하시고서 여기다가 x 자리에 데이터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 출력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100%는 아닐 어? 2가 하나도 없네요. 아니군요. 2가 좀 섞여 있긴 하군요. 네. 근데 성능이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그죠?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accuracy 스코어에다가 y축은 타겟 그리고 프린트 이렇게 주시면 62%밖에 못 맞추네요. 네.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SGD 클래시파이어로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45분까지 쉬겠습니다.